전신관리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몸이 좋아질 수 있고 나한테 부분관리가 아닌 전신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전신관리의 원리는 한 가지예요. 혈액순환이라고요. 피가 돌면 우리 인체는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었어요. 피가 돌면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내장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장기가 움직여서 전신의 영양 공급과 또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활동이 돼야지 필요한 부분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치유의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관리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일단은 피가 돌게 해줘라. 일단 자, 피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에서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게 피를 돌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심장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활동하고 있는 장기란 얘기예요. 얘는 계속 박동을 하면서 피를 보내는데 얘의 역할이 진짜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얘의 원리가 아니라 피는 전신으로 뿌려졌던 피가 올라가는 게 진짜 혈액순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뭡니까? 정맥순환이에요. 그죠? 정맥은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더라. 이 판막은 피가 올라올 때마다 문이 닫히면서 올려주는 작용을 하더라. 이 판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깥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더라.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체의 근육의 활동을 전체적인 통제하는 어떤 것이 있겠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전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횡격막이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전체의 활동성이 좋아지고 근육이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정맥순환이 일어난다. 자,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그 횡격막의 그 죽뿌리가 어디다? 경추 몇 번? 3번에서부터 5번. 횡격신경의 뿌리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 들어가면 결국 목을 풀어야 된다고 하죠. 자, 목을 풀고 피를 돌릴 때 우리 몸은 또 다른 회복 반응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중력선안에서 몸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중력선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요, 첫 번째,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몸이란 WHO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강한 몸이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내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반응이다 라는 거죠. 내가 머리를 느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배를 느끼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허리를 느끼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소위 말하는 내 몸이 깃털 같아. 그냥 편안해요. 이거는 내 몸이 상당한 편한 상태라는 거죠. 치유의 반응은 내 몸에서 스스로 중력선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객 관리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사람이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피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 피 자체가 순환이 덜 되고 너무 부교감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치유 반응이 아니라 어떤 휴식의 반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래서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유도시키는 하나의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로마를 써서 향을 맡게 하고 조명을 낮게 하고 은은하게 해서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뜨려주면서 순환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평온한 상태로 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과긴장되어 있으면 회복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서 원장님 나 지금 오늘 급하니까 빨리 등 좀 교정해 주세요. 나 빨리 허리 좀 만져주세요. 이거는 절대로 회복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객 자체가 들어와서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도 일부 줘야 되고 부교감에서 회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치유의 테크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신관리의 원리는 딱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혈액순환과 중력순환에 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혈액순환과 중력순환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치유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이 치유 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력순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저스트먼트라는 교정 단계로 들어갈 때가 있고 고객에게 자세 운동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죠. 요게 전신관리의 첫 번째 원리고 전신관리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근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근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튜브에 제가 근육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근육이 대가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육 중에서 어디 근육을 체크해야지 이 사람이 빨리 좋아질 것이냐
물론 현재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 우리는 한방에서 그 자리를 아시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 몸을 좋아지게 하는 근육을 체크해야 될 근육들이 먼저 있더라. 첫 번째 횡격막이죠. 횡격막은 막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횡격막 자체도 근육으로 판단을 합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우리 인체의 650개의 근육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내장기의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신경 써야 될 체크해야 될 근육 첫 번째가 이 횡격막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목 쪽에서 활동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SCM이라고 얘기하는 흉쇄 유돌근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흉쇄 유돌근 옆에 있는 사각근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흉쇄 유돌근은 뇌로 올라간 혈액의 80%가 지나는 경동맥이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화시켜서 알려줬어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정의합시다. 사각턱, 비대칭, 그 다음에 얼굴의 부종, 난청, 이명, 난청 잘 안 들리는 거,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질환, 목구멍, 귓구멍, 콧구멍, 이비인후과 질환, 이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합니다. 두 번째, 사각근은요,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앞뒤의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관리하라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얘네들을 풀어놔야지 목의 신경과 그다음에 미주신경과 이 모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까지 체크가 됐어요. 세 번째 체크돼야 될 근육은 어디냐면 종아리에 있는 스칼프 머슬, 또 승산이라고 있는 가재미근 또는 넙치근이라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순환기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 심장의 역할은 전신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자기만의 역할을 늘 충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노후가 되고 노화가 되고 질환이 와서 늙어서 이쪽 끝으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심장에서는 저 끝에까지 피를 보내야 된다는 막연한, 아니 엄연한 자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심장의 압력을 높여서 피를 강제로 더 내려보냅니다. 자, 근데 팔이라는 곳은 압력이 5개를 늘 버티던 곳에서 머리는 2개의 압력밖에 못 버티던 곳에 압력을 7개로 올려버리면 뇌에서는 터질 위험이 생기니까 병원에서는 약을 복용을 시켜서 심장의 압력을 강제적으로 줄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에서는 피를 보내야 되는데 압력을 줄여놨고 피가 내려와야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왔던 피가 다시 올라가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이 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종아리가 만지면 터질 것처럼 아프죠.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고 종아리를 주무르고 종아리를 해결해주면 일본의 그 저자는 당뇨병까지 낫는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말초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치유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현재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횡격막을 체크해라, 흉쇄 유돌근을 체크해라, 사각근을 체크해라, 종아리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근육의 소통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 인체의 앞뒤, 좌면, 하지랑 연결하는 핵심 근육은 외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외복사근은 전거근하고 붙어 있습니다. 외복사근은요, 내려가서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랑도 연결됩니다. 외복사근은 봉공근하고도 연결되고 뒤에 광배근하고도 연결돼서 우리 인체 중에서 골반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육 또한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위아래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앞뒤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다시 하게 돼요. 고객을 볼 때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고 동작을 또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제대로 걷는지, 보행이 편안한지,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비춰지는지,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체크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문진을 합니다. 현재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증상을 입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거 하나, 내가 만져보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 하나,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현재 그 사람 몸으로 읽히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이 고객에게 이해되는 하나의 과정에 체크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수기를 이해하자. 수기 한방에서는 추나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밀추자 땡길 라자입니다. 한자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방에서는 카이로 프라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라틱. 자, 카이로가 손으로, 프랙틱스, 실행하다. 우리는 이 말을 관리라는 단어로 썼기도 했고, 수기라고 썼기도 했고, 도수치료라고도 썼고, 여러 가지 갖다가 그 단어를 얹어서 씁니다. 법적인 용어와 자기의 직업군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갖다 맞췄습니다. 근데 수기를 한다는 것은 왜 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저스트먼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교정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요. 어저스트먼트라는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을 교정을 시킨다. 정상이지 않은 몸을 정상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교정은 그냥 만져서 되는 게 아니라 뼈에 붙어있던 건이든 리가멘트, 인대든 이런 모든 조직과 거기에 엉겨있는 근막의 꼬임을 풀고 또 거기에서 지금 소통되지 않는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때 우리 몸은 교정이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정이라는 단계를 초창기에 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또는 카이로프라틱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뼈를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럽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에서 미세하게 근막이 찢어지거나 건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수기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꼬여있는 상태를 먼저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꼬여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 백회에서 꼬여 있습니다. 두 번째, 배꼽에서 꼬여 있죠. 세 번째, 엉덩이 중둔근에서 꼬여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근막을 풀어주는데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곳이 배꼽입니다. 배꼽에서는 연결있고 내장기랑 연결되어 있지만 안쪽에 저 깊은 두 개의 장기가 선을 마치 배가 닷을 내리듯이 두 장기가 당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얽혀있는 선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담하고 비라는 포인트를 풀어줘야 되고요. 또 우리 인체에서도 매듭처럼 또 연결되는 뒷매듭과 앞매듭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양돌기 라인, 대내장 신경줄기의 뿌리인 흉추 5번에서부터 9번, 그 다음에 천장관절, 내장기와 또 생식기랑 연관되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유두 가운데 있는 단중, 또 배꼽이라는 신걸, 그 다음에 ASIS라는 전상장골국의 이 세 가지 포인트, 앞뒤에 총 6개의 포인트를 풀어서 우리 인체에서 얘기하는 이 매듭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줬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줬고 아무리 교정을 잘해줘도 그 고객이 일어나서 별론데요. 때로는 모르겠는데요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감정적 요소가 그리 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고객과 소통과 대화는 일방적으로 해라. 고객에게 주고받는 향후에 대한 어떤 평가는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고객은 우리가 관리해주는 주체이지만 그들에게 감정적 요소를 얹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객 관리할 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저 고객을 관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요, 양파랑 똑같아요. 양파랑 똑같아서 이거를 까면 깔수록 계속 안에 껍질이 나오듯이 통증의 양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양파의 두께가 깊고 커져 있어요. 한 껍데기를 까면 두 번째 껍데기 올라오고 두 번째 거 까면 세 번째 게 올라오면서 그 양상의 통증의 양은 깊어집니다. 통증이 깊을수록 양파를 까면 깔수록 올라오는 양이 커져요. 또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아서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요. 또 거기를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고객들은 왜 자꾸 통증이 돌아다니냐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면 발이 달렸다고 얘기를 하겠지. 예? 통증은 발이 달리는 게 아니라 통증이 돌아다닌다는 건 한방에서는 어혈통, 유주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증상은 소실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게 올라오고 세 번째 게 올라오는 이 상황은 좋아지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회복 반응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적고 그 다음에 공부가 덜 되면 계속 고객의 말에 고객의 어떤 행동에 상처를 받고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 계통에 일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이게 팔자가 돼가지고 하는 직업들이 되게 많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일이 남한테 평가될 때 내 자신의 일도 제대로 평가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커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만족도가 크려면 공식화 시켜야 된다. 관리 패턴을 공식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맞는 단어가 정확하게 찔려서 들어가서 그거로 고객은 움직여주고 나의 테크닉에 나의 관리에 이 사람이 하나의 동조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참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를 못 만들어내요. 왜? 결과를 만들었던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게 말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을 100%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신가액의 원리, 전신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근육, 그 다음 수기의 원리는 이렇게 정리하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과 당당할 수 있다. 100억샵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피부 미용 1인이 연순 수익 1억을 과연 벌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5년을 가르쳤습니다. 5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지금은 더 많은 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한계점을 잡고 선을 긋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것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것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나? 계속 얘기를 던져요. 반문을 해요. 저는 얘기합니다. 저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계속 헛수고 같은 돌파매질을 해야지 그쪽에서 파도가 쳐서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어느 날 기상이변이 돼서 나한테 파도가 쳐오길 바라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돌을 던지든 자갈을 던지든 모래를 던지든 계속 던지고 있어야지 그게 파동이 일어나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복적인 공부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 어떤 배터리에다 플러그인을 하고 나도 계속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끝!